나를 믿어라. 내가 생각보다는 예능 감각이 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하나, 둘, 셋. 와, 여기 뭐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네? 자, 제가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이제 시장님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장돌이라고 있습니다. 네, 장돌이. 저도 가끔 보죠. 예, 우리 저 화백이 왔습니다. 박수찬 화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저를 그려주신 거예요? 예. 와, 그냥 완전 뭐 뺑 잡았네. 예, 여기 보면 사진 작가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책에 들어갈 사진을 또. 아, 이게 나중에 책으로도 돼요? 예, 그렇죠.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런 게 아닌가. 맞아. 야, 일을 워낙 시계를 많이, 딱 치고 일을 있네요. 많이 하시고. 일이라도? 이거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저는 요 근래 본 것 중에 제일. 다음에는 저 주름은 하나만 좀 없애주세요. 아, 이게 시장 되기 전에 내가 진짜 주름이 없었어요. 시장하고 나서 이게 주름이 두 개 딱 큰 거 생겼어요. 날카롭고 예리하시네. 그죠? 아주 그렇죠. 우리 저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가장 큰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 3선에 도전하시는데 제가 이 집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보니까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파일을 많이 정리해놓고 뒤에도 있고 막 글쎄 한 100년은 해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워낙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저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시민들이 뭐 정말 잘해라 계속 해라 그러면 고민해볼 거고 근데 시민들이 또 뭐 뭘 도대체 또 더 해 그러면 뭐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도 박원순 시장께서 3선에 나오신다면 자기 안 나오겠다.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아무래도 외모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보고 차도남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차가운. 오늘 보세요, 여기 제가. 사실 평소에 안 하던 옷을, 의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을 역임하시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죠?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선 이렇게 좀 그림은 좀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은 좀 하고 계십니까? 아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신 지 네네. 얼마 됐다고 그런 질문하시면 그건 불충입니다. 네. 그냥 툭 던져보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하면 정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중간에 시장님 계시고요. 제일 먼저 안철수 의원이시죠? 네. 그래도 얼굴은 제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사람이 이런 착각으로 사는 거야. 아니 사진으로 보면 사진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니요 중간에 계시니까 사진이 참 좋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일단 키워드를 띄워주세요. 정치적 언인이다라고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지난번 처음 제가 이제 보궐선거 나갔을 네네네. 때 정말 조건 없는 양보를 해주셨으니까 네네네. 뭐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그때 제가 산에 내려오자마자 이 수염이 이런 상태로 네 맞아요. 만났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변호사와의 전격 회동 이후 곧바로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분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캠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금까지 그 단일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일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죠? 예, 왜냐하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죠. 한 10분? 17분 정도. 17분 정도 만에 쉽게 아니, 됐죠. 1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이렇게. 그때 안 의원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죠. 왜 시장을 되려고 하냐? 그리고 결심했냐?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백두대간을 걷다가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전에 제가
정치 아무리 하라 그래도 제가 안 했거든요. 아마 서울에만 있었으면 그런 결심을 못했을 텐데 또 백두대간 한번 걸어보세요. 뭔가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이경규 씨도 아마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할지 몰라요. 이거 백두대간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이제 얘기했더니 본인이 뭐 좋다고 그렇게 그냥 얘기했죠. 요즘도 이렇게 연락을 하십니까? 안철수 전 후보와.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나서 네네. 수고했다고 제가 아하. 네, 위로 전화는 한번 했죠. 네. 근데 그 현재 그 안철수 전 후보가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정계를 은퇴한다, 혹은 전당 출마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 위기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왜 그렇게 생각.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세요? 어렵네. 근데 뭐 저도 물어보면서 어려워요. 어쨌든 저도 어려워요. 아니 진실이 뭔지 예. 그리고 뭐 진실이 드러난다면 네네. 그에 대한 또 책임은 네네. 확실히 지는 게 또 정치인이죠. 네. 그러면 이 키워드 정치 언인 뭐저 네, 그런 측면이 과거에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형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형님. 왜 형님인가요? 아니 형님은 이상덕 전 의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 저 시장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호칭이. 사이 좋을 때가 있긴 했죠. 그래도 형님이라 부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저분이 이제 서울시장을 하실 때 네.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했는데요. 네네. 그때 신문에 보니까 월급을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래서 나름 쫓아갔죠. 예. 왜냐면 이왕 안 받는데 좋은 데 쓰시라고. 예.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네네. 소방관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고를 당하면 공적으로 지급받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 돕는 데 쓰겠다고. 네네네. 그랬더니 뭐 승낙을 해가지고 제가 네네.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에 월급은 네네. 제가 다 가져갔죠. 아. 그때는 좋았죠. 굉장히 돈을 주니까 굉장히 훌륭한 시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뭐 좀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좋아진 정도가 아니죠. 그래요? 저를 사찰했잖아요.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데 네네. 어떻게 멀쩡한 시민을 상대로 사찰하냐. 그리고 또 소송까지 걸어서 탄압을 하냐. 그래서 사실 화가 좀 났고요. 그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 사찰이라면 어떤 식의 사찰이었습니까? 뭐 제가 하는 사업들을 전부 방해를 해서 예. 안 되게 한다든지 아하. 또는 제가 어디 강의 가고 나면 참석자가 누군지 이런 거 조사해 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많았죠.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찰이나 이런 건 없죠. 지금이야 없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가끔씩 시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려면 괜찮아요? 아니 근데 내일은 사찰이기 때문에. 뭐 이제 국정원에서 예. 국내 사찰 안 하겠다고 얼마 전에 원장님이 발표를 했고 예, 보도에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도 다 조사해서 네네. 그 개혁하겠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박원순 제안문건도 네네. 조사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네네. 기대해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 시장님을 특별하게 견제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권력을 잘못하면 뺏길지도 모르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이야, 이제 뭐 키워드 뭐 바꿔야겠습니까? 다른 걸로?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있으면 제가 키워드를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과거에 알았던 사람, 과거 지인. 아 그래, 과거 지인. 알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과거 지인으로. 네. 진짜 형님으로 부른 사람 따로 있어.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키워드입니다. 블랙리스트. 서울시에 대한 견제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게 달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국립극장인 아코로 예술극장을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대관을 하지 마라. 저는 뭐 좀 견제가 있긴 했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일일이 간섭해가지고 네네네. 저를 탄압이라고 할까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묻고 싶었던 게 아니 서울시를 내팽개치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가겠냐. 그래도 명색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데. 그렇죠. 물론 지역도 지방도 골고루 다 잘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서울시 잘한다고 제가 이걸 떠매고 뭐 중국으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네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 박 시장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그 한 500몇십 명 됐죠. 그때 안 들어 계셨어요? 아니 나는 늘 아니 이경규 씨를 진짜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짝사랑만 한 거. 시장님이 저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하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언론에서 우리 저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 시장분들에 비해서 크지 않았어요.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어떤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예.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좋은 뉴스로 잘 못 나가봤어요. 예. 그래요? 아까 그 박원순 제안문건에 딱 예, 나와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 진짜 방송에 나가고 싶었던 뭐 좋은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나는 이경규 씨가 하던 프로그램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갔다니까. 네. 내가 거기만 갔어도 지지율이 한 10%를 떴어. 오늘 길거리에 봐. 아니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이경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최근에 그 화제가 됐던 위안부 영상이 73년 만에 공개가 되는데 이 영상 발굴 지원을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원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거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인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주 큰 돈도 아니고요. 지원을 했는데 그게 그런 성과가 있었죠. 사실 동영상으로서는 최초로 7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립문서관리청에서 70년 넘게 잠자고 있던 자료를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이 2년 넘는 발굴 조사 끝에 찾아냈습니다. 7명의 소녀가 겁에 질린 채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고 하나같이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 차림입니다. 만삭의 고 박영심 할머니가 나온 사진과 비교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성 2명의 얼굴과 머리 모양, 옷차림이 모두 똑같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다른 포로 신문 사진과 비교해도 같은 외모와 옷차림의 여성들이 동영상에 등장합니다. 이번 영상은 조선인 위안부를 피사체로 담은 최초의 영상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번 동영상 발굴이 당시 위안부들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발굴하게 돼서 저도 사실 가외 그런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한일은 풀어드려야죠. 그렇죠. 네. 절친. 절친. 사부 연손 동기시죠? 예. 몇 기 동기십니까? 12기. 우리가 1982년에 2년간의 사법 연수원 생활을 했죠. 그럼 연수원 시절에 두 분이 좀 친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경이 비슷합니다. 살아오잖아요. 표준어가 조금 부족하고 설말을 못 쓰고. 네. 저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제가 먼저 왔거든요.
시장님께서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지금과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늘 이렇게 신중하고 네네. 차분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네. 그래서 좀 과묵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네네. 네. 그 우리 손혜원 의원을 제가 만나보니까 말이죠.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참 외모가 정말 연예인급이었다. 인기가 정말 많았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사람 다 각자 자기 맛으로 사는데 너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 보세요 저기 나도 괜찮잖아요. 저는 시장님하고 비교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네, 젊은 시절에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멋있긴 하더라고요. 좀 인정. 누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그때는 인기를 별로 따지진 않았지만 예. 저보다 이제 나이가 네네. 3살이 많으시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형님. 잠깐만, 결정적인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3살이 많으시군요. 나는 근데 그 손석희 앵커분하고 나이가 동갑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손석희 의원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그렇게 젊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 시장님은 또 원숭이가 있잖아요. 나는 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이 아우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가 좀 되네. 네. 두 분이 이게 좋은 사이시죠? 예, 뭐, 그죠? 예. 근데 그 대선 때는 또 이 문재인 후보도 이 청산돼야 할 기득권이다. 이렇게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또 그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 뭐 그 아픈 기억을 왜 자꾸 그때 뭐 헛발질 한번 한 걸로 그렇게 계속 좀 하지 마세요. 그 후에 형님답게 딱 또 여기 이 자리에 오셔갖고 같이 우리 동행하자. 그리고 그래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같이 열자. 다 그렇게 용서해주고 다 잘 됐는데 자꾸. 이렇게 화해는 하셨습니까? 뭐 화해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형님은 역시 형님이다.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키워드는 어떻게 바꿀까요? 형님. 시장님도 생각이시고 또 제가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보니까. 네. 우리 최고의 예능인 네네. 이경규 씨가 재밌다고 했으니까. 저 다음에 저도 좀 고정 출연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난 네가 필요해